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정이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길이 살아가리다.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 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길이 살아가리다.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 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 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그 민주를 억압했던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노태우로 넘어와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 뿌리가 돼가지고 김대중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네 사람이 소위 민주투사 정권이 됐는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그 민주투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 하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빗자루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이게 참 한국 역사의 이 변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역사를 이 현대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규하 임시 대통령,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끔 됐었다. 이름을 제가 많이 느껴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있었고 또 민주화도 됐고 이렇게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뭔가 요사이 와가지고는 이거 다시 퇴보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저 혼자만의 생각이 모르지만은 주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화인 줄 알았더니 민주화가 아니라 이게 친북, 종북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조국인데, 하나의 조국이면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까지 다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함으로써 한반도에는 정통적인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북한은 헌법적으로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하나뿐인 조국이라고 했을 때 그 조국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안 엮이는 사람,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집권 세력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문득 또 하나 생각이 난 것이 북한의 어부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예. 분명히 하루 전에는 기순이라고 분명히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하고 예,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바뀌어버리게. 근데 그 이튿날 또 뭐 귀환을 요구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안대를 해가지고 뭐 판문점에 거기서 풀었을 때 북한군 보고는 펄썩 주지 않더라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이거 정부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국민들이 이제 믿을 수가 없게 100% 돼버렸어요. 믿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네. 되었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정권이 하는 이야기, 특히 이게 안보 문제, 외교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게 군사 안보니까 이건 거짓말 하면은 군형법에서 크게 다치게 돼 있는데 이 정권이 북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불신하게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 납니다. 이 잘못하다 보면. 세계사를 보거나 또 근대사를 보더라도 근현대사 속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게 포퓰리즘입니다. 그 나라 빨리 망하게 만드는 데는 포퓰리즘이 가장 강하다고.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독재보다 더 위험한 게 포퓰리즘입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독재는 독재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예. 그때는 독재를 해야 됩니다. 예. 박정희를 뭐 독재자라고 몰면은 유신시대는 독재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광효도 독재자인데 예. 이분들 포퓰리즘은 안 했거든. 예. 그래서 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게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 돈 뭐 50만 원, 100만 원 자꾸 주면요. 그거 버릇되면은 일 안 하고 살라는 그런 마음만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공짜거든요. 그럼요. 공짜를 주는데 공짜와 같이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고마움을 몰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빨리 망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공짜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마움을 모르게 만들면은 인간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오늘 10,000원 주고 내일 10,000원 주면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10,000원 줬으면 내일은 20,000원 줘요. 그렇습니다. 예, 막 올라가죠. 이게 기대치가 막 올라가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작곡가가 두 사람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작곡가 두 사람. 박정희. 그 다음에 또 한 분. 한 분 누군가요? 노태우. 그렇죠. 맞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구사단 강강, 하여튼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작곡을 하셨습니까? 작사를 하신가요? 작곡, 작사를 그래요? 같이 했지. 그건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에 퇴임할 때 노래를 음반으로 내면 선물로 돌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가 노래를 취입을 했어요. 예. 어떻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노래.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잘하시. 저는 그 당시에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은 일부러 듣기 싫어서 안 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이분 노래 잘한답니다. 그래요? 아주 노래를 잘한다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는 잘합니다. 노래를 들은 분 무슨입니까? 김삿갓 노래. 죽장의 사가수고 그게 18번이라고. 예.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작사 작곡한 게 새마을 노래하고 나의 조국이죠. 맞습니다. 뭔가 그거 어떻습니까? 새마을 노래는 제가 볼 때 아주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조국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일본 가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게 있죠. 좀 비장한 물론 군가로 만들었지만은 멜로디 바탕은 일본 가락을 바탕으로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는 별로 좋아 안 했어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표절이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있어요. 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뭐가 떠올라가지고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작곡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가족들한테 다 들려줍니다. 예. 아들, 딸한테, 그리고 집사람한테 들려주고, 그 다음에 가수한테 연습을 시킬 때, 이런 멜로디가 어디 있었나 없었나 꼭 확인을 합니다. 저도 모르는 멜로디가 그렇죠. 있을 수 있기 그렇게 때문에.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닮았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뜯어버립니다. 저는. 찢어버립니다. 그 애수의 소야곡은 좀 비슷하죠. 일본 예. 사람 작곡, 저 박시춘 선생이 애수의 소야곡이 아니, 일본 그건 사람이 고가 마사오라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 비슷한 게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처음 듣는 조금 얘기. 좀 비슷하던데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애국가도 비슷하다 그래요. 아니 뜻은 아니, 고가 마사오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자랐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고가 마사오가 이제 en가를 주로 많이 작곡을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분의 작품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민요의 그러니까 어떤 쉽게 그 있습니까? 느낌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히트곡이 많이 박시춘 선생하고는 연배가 어떻게 되죠? 박시춘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두 분이 아는 사이죠. 고가 마사오.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 실력이 세계적이죠. 원래 반도 민족이 아, 노래를 다 잘한다고 그러면 아.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그러네요.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사람들이라든지 잘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반도 민족이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한다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예. 전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근우 선생하고 윤정희 선생하고 몇 분이 인사동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 그날 이 망년회를 할 때예요. 그 옆방에서 망년회가 끝나고 교가를 부르더라고요.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전고등학교 교가라. 아, 예. 가만히 듣던 백근우 씨 이야기가 저렇게 잘 부르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탈리아, 러시아, 무슨 뭐 멕시코 한 5나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예.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노래를 잘 하는 편이고 또 음악에 재질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든지 우리 민요들 보면은 예. 정말 아름답게 짜게 없거든요. 아름답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야세야 파랑세야 그게 단 세 음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라미 시라 시라 미미 그야말로 세 음으로 되어 있는데 예.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중에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자장가로 변해가지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뒷바탕이 또 돼서도 그렇겠지만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예, 그렇죠. K-팝, 한류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민족이 확실히 음악에 조예가 재능이 뛰어나다. 예.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패티김 같은 분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힘이 있는 나라에서 노래를 시작했더라면은 아마 전 세계적인 가수가 됐을 거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패티김 씨의 그 목소리, 가창력, 그리고 발성, 가사 전달력, 이거 정말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 나나무 스콜이나 밀바 이런 가수를 최고라고 이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가수들보다가 우리나라 패티김이 더 뛰어난 가수였다 생각합니다. 작곡가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아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가 패티김 선생이 아마 90년대 이때쯤 되면 고음이 안 올라갔죠. 고음에 좀 장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예.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자기의 음역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예. 그거는 뭐 생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음이 조금 덜 올라가는 대신 저음이 더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래를 키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때 패티김 씨가 자기가 그 3, 4년 전에 은퇴할 때 그때도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분의 자존심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젊을 때 하던 그 소리가 안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가수들은 보면은 목소리가 간데도 좀 남보기 흉하게 젊은 날에 그 어떤 그 화려했던 거는 다 이렇게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억지로 막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배태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분이 원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아니 그거는 안다성 선생이 이분이 부르는 게 제일 좋더라니까요. 아 그래요? 안다성 선생. 그래 이제 물론 나중에 예. 그 다른 가수들의 그 노래들을 리바이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 노래도 허공하고 석별 이걸 이제 그 리바이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패티김 씨의 그 창법이라든지 목소리 색깔을 보면은 허공이 안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허공 들어보면요. 정말 잘했어요. 지금 말씀 생각나는 게 패티김이 부른 마이웨이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거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프랑크 시나트라보다 낫다고. 마이웨이, 틸. 그 노래 들어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이분이 창을 했습니까?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창을 했대요. 그런 게. 그 원래 타고난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노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다 내는 겁니다. 그럼 정선생님 노래를 배태김 씨가 부른 게 있습니까? 허공하고 석별.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부른 허공하고 석별을 듣고 어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만큼 가창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미자 씨는 아직도 음력이 변함이 없죠? 이미자 씨요? 이미자 씨도 나이 드니까 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 나이 앞에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장사 없습니다. 이미자 씨는 연습을 안 한다 그러던데요. 노래 취급할 때. 저하고도 그 작품을 몇 번 했거든요. 그 35주년 기념 음반 낼 때, 저게 이제 그 타이틀곡이었는데, 타인이라는 노래. 듣고. 그러고 40주년 기념 음반 낼 때, 내 노래 40년이라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노래 참 좋던데요. 그래서 그 뭐 공연할 때마다 하긴 합시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 든다는 거는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자연히 모든 기관이 조금씩 후퇴하는 거고 그건 할 수 없죠. 나이 들어서 부른 노래가 더 근사하게 보이는 게 페리 코모가 부른 And I Love You So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이가 한 80대, 10대 부른 그건 젊었을 때 부른 노래보다 더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목소리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 노래에 담겨 있는 분위기라든지 감정 이거는 나이 들어가지고 그때 불러가지고 더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정선생님은 18번이 뭡니까? 저는 제가 부르는 노래가 이제 옛 생각하고 석별. 남 작곡한 건 안 부르시죠? 가사를 다 못 외웁니다. 그렇구나. 저는 남의 노래는 가사를 전혀 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곡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일본 시대 일본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래들 전주 간주까지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아는데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작곡했다 하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작품들이 섞여 나온다고. 피할 수가 없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의 히트곡은 가능한 대로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사이도 작곡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이번에 내신 게 이게 여수 앞바다 김해공항에서 그리운 나의 고향 해가지고 지명과 연관되는 이거 좀 이게 이제 천태만상이라는 노래로 요새 유명한 윤수연이라는 가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베트남이라든지,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공단이 많고 이런 지역에, 그 주민들하고 우리 한국, 예를 들어서 베트남 국민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또 중국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여하튼 베트남 노래 한 3개, 중국 노래 3개,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래하고 이래가지고 10몇 곡을 이제 작사, 작곡, 편곡, 지휘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말로 하는 거는 이 윤수현이라는 가수가 다 했고, 또 윤수현이가 중국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 노래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수가, 추억 속의 사이공 강변이라는 노래하고, 그리고, 호치민의 오토바이. 그거는 오늘날의 베트남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오토바이 물결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밀듯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베트남의 발전상에 비유해가지고 이제 만든 노래. 이런 거 여하튼간에 인도네시아 노래하고 다 뭐 합창단, 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15곡을 실었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그 지역과 관계되는 여수, 김해 뭐 이런 예, 노래가 우리나라에는 여수하고 김해, 그리고 칭다오, 호치민, 사이공, 호치민, 예.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16,000개의 섬으로 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족도 참 많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뭔가 통합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게 통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전 국민들이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미래를 향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담는다. 이런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작곡을 했었습니다. 오사광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국의 오사 운동이라는 우리나라의 3.1 운동 같이 중국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칭다오 갔을 때 오사 광장에 비가 있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3.1 운동만큼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아주 엄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사 광장에 보니까 청춘 남녀들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쉬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청춘 남녀가 이룰 수 있는 사랑 얘기를 만들었어요. 네. 이 대통령이 우리 결심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큰 노래방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딱 정해가지고 모든 방송 중계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노래 한번 부릅시다 해가지고 5천만이 대합창하는 방법 없어요? 충분히 있죠. 있고 사실 제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 노래들을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 아마추어들이 다 같이 노래 경연을 한번 벌렸으면 그것도 아주 뜻있는 행사가 될 거다. 좋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신승일 선생하고 가까웠는데 이분이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가수래요. 이 영화 배우는 직접 가수들처럼 이렇게 환호를 받는 그러니까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 경험을 못 한다고. 영화 극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가수가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배우들은 할 때마다 대사를 다 외워야 되고, 그러고 직접적으로 박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연극은 물론 이제 뭐 하고 난 그렇지만,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들이 생각했을 때 가수는 가사를 한 번만 외워놓으면 그 노래를 최소한 몇 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할 때마다 열광적인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참 부럽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음악의 위대성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이야기 들으니까 뭐
정치도 이야기하고 예,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예. 아주 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제발 좀 순수한 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편, 남의 편만 따져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하고 자기 편이 하는 행위는 모든 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다 좋게 보이고, 예, 패거리입니다. 예. 상대방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야말로 진영 논리. 그렇죠. 이거 좀 빨리 없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 안에서 이 우리 저 반도가 그야말로 좁은 좁기 때문에 이걸 남북으로 갈라난 데다가 또 동서로 가르고 이거 뭐 가르고 이거 참 망할.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어째서 일본한테 먹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오로지 네 편 내 편만 따지지 말고 인간적인, 사람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때 배운 지식, 상식,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쌓은 이 모든 걸 통틀어 양심적인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라. 네 편 내 편 생각해서 하지 마라.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 빗자루의 제일 첫 대목이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아닙니까? 네. 바로 이거죠. 예, 맞습니다.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이 되려면은 생각은 다 다르더라도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예.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인정해야지. 1 더하기 1이 4라고 우기면 그때부터 이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왜 깨지느냐?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게 언론이에요. 이 언론이 사실관계를 아, 그럼요. 가려주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부터 나서가지고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버린 이 책임이 큽니다. 저 같은 이 기자 책임이 커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저 빗자루로 마지막 쓸자는 그 속에 앞에 보면은 개변자 쓰레기 더미 예, 개변가들. 예. 쓰레기 더미 개변가들 그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어떻게 배우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쓸지 않은 그 출발점이 지금 말씀하신 예.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있어야 그 위에 정의를 세울 수 있고 그 정의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진실, 정의, 자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가 말하는 정의를 떡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실을 막 꾸겨 넣으려고 그럽니다. 예.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정의 독점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정의를 제일 많이 부르짖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란 게 이번에 폭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아무개 씨 보면은 그동안 대학이나 언론이나 여러 군데 통해서 말은 그야말로 비단같이 공자 말씀같이 하면서 뒤로는 온갖 구린 짓 다 하고, 그게 만약에 이번에 그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됐더라면은 그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다 속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예, 이번에 조국 사태가 정말 우리나라의 내일을 다스는 정말 다양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빗자루 가사를 보니까 더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대화를 끝내려고 합니다. 거짓말 없는 정직한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온 천하에 약속했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살아갈 이 땅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 조국,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궤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우리 모두 꿈꾸던 세상 자유와 평등 공정과정이 온천하에 약속했지 피땀 흘려 목숨 바쳐 지켜왔던 우리의 조국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조국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길이 살아가리다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 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길이 길이 살아가리다 건강하게 물려줘야지 오염투성이들은 못해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 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 하나뿐인 우리의 조국 오직 영광일 뿐 표리 부동 위선자들 쓰레기 더미 꾀변가들 빗자루로 모두 싹싹